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lass.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오늘 또 온라인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클릭하고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영어 시간인 거 알고 있어요. 맞아. 그렇게 그냥 끝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뭐 하죠? 그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시험 치죠? 시험 범위에 8단원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 선생님이 오늘 말하는 지식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냥 듣고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Okay? Then let's start.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아까 혀를 너무 세게 깨물어가지고 밥을 먹다가 지금 혀가 끝이 좀 아파요. 그래서 말하다가 좀 혀가 짧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선생님, 물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이런 귀여움을 매력 어필을 하려고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혀가 좀 아파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혹시나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두 가지가요. 첫 번째,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는 특별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비교할 때 누구보다 내가 더 뭐뭐하다, 뭐뭐보다 뭐뭐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비교급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요, 사실 선생님은 아니고 선생님 부모님께서 기르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 고양이인데요. 요 고양이 이름은 바로 냥대리입니다. 그래서 냥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키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왔는데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워도 주고요. 귀여워도 해주고요. 그리고 밥도 챙겨주고 있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추루를 먹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고양이가 한국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제만 먹어. 차오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오추루가 아니라 한국제를 딱 내밀면 얘가 입도 안 냅니다.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야, 너 그래도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너 그렇게 일제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입맛에 좋다는 그 추르를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나는 준다. 양대리에게 차오추르를 나는 양대리에게 차오추르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때 표현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나 아이죠. 그죠? 그리고 준다 아니면 줬다. 우리 give의 과거형 뭐였죠? gave죠. 그 다음에 양대리한테 차오추르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바로 표현을 I gave him 추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gave라는 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요 동사가 나왔을 때 쓰는 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요때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애하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어가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목적어라고 하면은 뜻을 뭐뭐을로 해석되는 애를 목적어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다른 명사가 또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명사가 두 개가 왔어. 그럴 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뒤에 목적어가 두 가지 뭐뭐에게 뭐뭐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밑에 있는 얘네들이에요. 특징을 말해주자면요. 전부 다 뭐뭐 해주다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ive 주다라는 뜻이죠. show 보여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make 만들어 주다 buy
사주다. 누구누구에게 사주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요. 뒤에 목적어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양대리에게 점심을 gave 주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양대리에게 점심을 bought 사주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나는 양대리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다. made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명사가 두 가지가 뒤에 바로 튀어나왔어. 이럴 때는 누구누구에게 양대리에게 점심을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 하기 전에 예시를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럼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 women gave the kids some candies.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gave 줬다. 그 누구누구에게 뭐뭐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캔디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도 My dad bought me some books.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bought 뭐의 과거형이죠? 바로 buy의 과거형이죠. 그러면은 사 주셨습니다. 나에게 몇몇의 책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나는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나의 brother에게 수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요일마다 S부터 있으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내 형에게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뒤에 명사 형태가 My brother math, me some books, the kids some candies 이런 식으로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배운 형태로도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줬다. 내 시스터에게 책 한 권을 줬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책 한 권을 누구누구에게 줬다. 이렇게 앞에 전치사가 붙은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 I gave my sister a book. 같은 문장으로 book이 앞에 먼저 나와. 나는 책을 줬다. 누구한테? 내 sister에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순서가 바뀔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거 앞에 적절한 전치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는 to고요. 또는 for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어떤 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명사가 뒤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람 먼저 나오고 뒤에 사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물이 먼저 나왔을 때는 사람이 뒤에 빠지면서 그 앞에 적절한 전치사 to나 for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to가 사용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사실은 요거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쓰였을 때는 give, send, show, teach, tell, 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말해주다 요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to를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 볼까요? 그는 줬습니다. 그녀에게 누구누구에게 꽃을 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꽃을 먼저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녀에게가 뒤로 가려면은 적절한 전치사 to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는 줬습니다. 몇 송이의 꽃을 누구에게? 그녀에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해석은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Miss Willow는요 보내줬습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원래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려면 사람이 먼저 나오고 무엇을 줬는지 사물이 뒤에 나오는데요. 밑에 문장 보면은
사물이 먼저 나왔어. 그죠? 그래서 Miss 윌리오는 보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누구에게 라고 사람이 뒤에 나오는 경우다. 그죠? 이럴 때는 앞에 적절한 전치사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요. 우리가 뭐뭐가 주다라는 경우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이 먼저 안 나오고 사물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 누구누구에게를 뒤로 보내는 대신에 전치사 to를 붙인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원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가는데 사물을 먼저 말하고 싶으면은 사람을 뒤로 빼면서 to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요. 적어도 이번 시험에는 요거 두 가지는 외워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었을 때 to를 쓰면 되는데 for를 쓰면 되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주다 그리고 만들어주다 buy and mak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요거 what, buy의 과거 동사죠.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바이크를 아버지께서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뒤로 가고 사물이 앞으로 빠졌을 때는 사람 뒤에 빼진 거 앞에다가 for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사줬다. 새로운 바이크를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것도 Emily made him a sweater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주다 made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그가 뒤로 갔을 때는 바로 앞에 for를 붙여주셔야겠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에밀리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웨터 하나를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로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buy and make 입니다. 오케이? 뭐 사서 만들어주다, 사다, 만들다, 사다, 만들다, buy, make 두 가지 동사만 for 전치사로 바뀌는 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quiz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teach 있다 여러분. teach 있으면은 지금 by나 make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전치사 못 쓰인다. 그죠? to 대부분의 경우에는 to가 쓰인다. 근데 두 번째 but가 나왔어. but 그러면은 사다 만들다 중에 하나인가요? 그죠? buy의 과거동사 but죠. 이럴 때는 전치사 뭐 쓰인다고요? 바로 for이 쓰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는 그 아이들에게 바나나를 주었다. 여러분 일단은 주었다 표현 뭐죠? give인가요? gave인가요? 주었다니까 과거형 동사 gave 쓰셔야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the keys 또는 the children 이런 식으로 해서도 되겠고요. 뭐를 줬다고? 바나나를 그러면은 bananas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the children 이라고 쓰였네요. He gave the children bananas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를 만약에 banana를 더 먼저 말하고 싶어. 그럼 일단 gave 그대로 써주시고요. 사물이 더 먼저 나오고 싶으면 일단은 bananas 하고 나서 the children 뒤로 보내는데 여기 앞에 적절한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고요? gave는 buy나 make 아니죠? 그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 to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gave the children bananas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다른 같은 표현 he gave bananas to the children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지에 있는 표현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학습지 펼쳐보시거나 아니면 이앱스토어에 올려두었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수민이와 유민이가 어버이날 가족에게 무슨 선물을 했는지 살펴보고 질문에 답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What did 수민 do for her mom?
수민이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했나요? 그러면 수민스는 어머니에게 꽃을 주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수민이는 줬다.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give의 과거동사 뭐죠? gave.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꽃을 줬다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mom 그리고 앞에 전치사 붙여야 되나요? 안 붙여도 되죠. 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 바로 flowers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수민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뭘 줬나요? 수민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지금 보면은 make a cake를 해줬네요. 그죠? 그러면은 수민이는 아버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수민 만들어 줬다. make의 과거 동사 뭐죠? 바로 made죠. 그러면 아버지에게 케이크를 사람 먼저 써봅시다. 그러면은 dad 먼저 썼으면은 뒤에 케이크 쓸 때 뭐 to나 for 붙여야 되나요? 안 붙여도 되죠. 왜죠? 우리 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 to나 for 안 붙여줘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a cake. 수민 made dad a cak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유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민스 여기 있죠. 그러면은 유민이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해줬나요? 여기 buy a t-shirt 있죠. 요번에는 우리가 사물이 먼저 나오는 형식으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유민이는 티셔츠를 아버지에게 사드렸다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은 buy의 과거 동사 뭐죠? bought죠. 그리고 나서 사물 먼저 써봅시다. a t-shirt. 그죠? 그러고 나서 dad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물이 먼저 나왔을 때는 여기 적절한 전치사 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by 같은 경우는 우리가 to를 쓸까요? for를 쓸까요? 우리 아까 두 가지 동사 있었죠, 여러분? buy하고 make는 for를 쓴다. 여기 바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buy니까 어떤 거 써야 된다? to다, for이다? 바로 for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한번 풀어볼게요. What does 수민 and 유민 do for their grandpa? 그래서 수민이하고 유민이하고 동시에 grandpa에게 어떤 거를 주었나? 우리 할아버지까지 챙겨주다니 수민스와 유민스 아주 효녀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해줬냐? 일단은 수민이와 유민이는 수민 and 유민 모자를 샀다. 그녀의 grandpa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buy의 과거 동사 일단 뭐였죠? bought. 그 모자를 사줬다. a hat. 그죠? 그럼 우리 사줬다 여전히 뒤에 사람이 뒤에 올 때는 for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or grandpa. 할아버지를 위해서 모자를 사줬다. 수민은 유민 bought a hat for grandpa.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다른 같은 표현으로는 사람 먼저 나올 때는 for 필요 없이 수민은 유민 bought grandpa a ha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A-2번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그는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는 he 보냈다. 이거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보냈다니까 과거동사 쓰면 되겠네요. send의 과거동사 sent. 그죠? 나에게 그러면 여기서는 me 하고요. 뭐를 보냈다? an emai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오케이? 2번 볼게요. 마크는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크 먼저 적어주시고요. 가르친다
가르친다 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형일까 과거형일까? 현재형이 되겠죠. 가르쳤다 라고 하면은 taught 라고 하시면 되는데 가르친다니까 teach.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mark가 주어잖아요. 그럴 때는 s 붙여야 안 붙여요? 붙이죠. 근데 여기서 끝에서 exo시치 기억나십니까? x, s, o, ch, sh로 끝났을 때는 이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ark teaches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에게 the children 수학 math 하면 되겠죠? Mark teaches the children math 라고 하면은 Mark는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라는 문장이 완성될 겁니다. 그죠? 자, 4번 볼게요. 나는 내 여동생에게 인형을 사줄 것이다. 나는 I고요. 사줄 것이다. 우리 미래 형태 기억나십니까? 미래 형태 쓸 때 필요한 동사 앞에 동사를 도와주는 도울 조자 써서 조동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will이었죠. 그러면은 I will 사줄 것이다. by 누구에게? 내 여동생에게 사람 먼저 써볼까요? My sister 그리고 인형을 a dol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I will buy my sister a dol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적어가 2개 나오는 형태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모가 나를 학교까지 태워주셨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모 요거 뭔지 아십니까? My aunt라고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aunt 씁시다. aunt 태워주다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태워주다 주셨다니까 과거 형태로 써야겠죠. gave a ride 태워주다 give a ride 태워줬다 gave a ride 이런 식으로 표현 쓰입니다. 그래서 태워주셨다 나를 학교까지 사람 먼저 쓰려면은 me 쓰시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학교까지 to school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다 여러분 지금 쌤이 헷갈렸는데 일단은 gave a ride 하려면은 여기는 to be가 필요하겠네요. 사물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gave a ride 먼저 썼으면은 나에게 라고 하려면은 사물 먼저 썼으니까 뒤에는 to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gave a ride to me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시던가 아니면은 사람 먼저 쓰고 싶어 그러면은 and gave me 사람 먼저 쓰고 사람 먼저 나왔을 때는 뒤에 전치사 필요 없죠. 그래서 바로 뒤에 그냥 a ride. 그래서 my aunt gave me a ride to school 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my aunt gave a ride to me to school 이렇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더 편한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갈게요.